장기화되는 인플레이션에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시작했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내년 3월 조기 종료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뉴욕시는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명령을 위반하는 업체들에게 $1,000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제약사 머크의 코로나19 알약 치료제 몰루피라비르가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토네이도로 최소 8명의 직원이 사망한 켄터키주 메이필드 양초 공장 측이 당일 직원들의 대피를 막았다는 노동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장기화되는 인플레이션에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시작했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조기 종료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은 당초 계획보다 더 빠른 3월에 자산 매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 3분기에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에서 자산 매입 축소를 현재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2배로 높여 내년 3월에 자산 매입을 마무리하도록 일정을 단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금리는 지난해 3월 이후 이어온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되 내년 3분기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9월 회의 후 내년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 위원회 내 의견이 엇갈렸던 것과 크게 달라진 겁니다. 아울러 연준 관계자들은 2023년에 3회, 2024년에 2회 이상 인상돼 금리가 2.1%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연준은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오미크론을 포함한 경제 전망에 대한 위험이 남아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연준은 지난달 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결정하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자산 매입에 매월 $1,200억 달러를 투입했던 것에서 매월 $150억 달러씩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가 빠른 오미크론 확산세에 강경책을 내놨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명령을 위반하는 업체들에게는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시는 오늘 시내에서 영업 중인 18만 4천여 개 민간 사업장에 적용할 백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브리핑에서 우리에겐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런 조치의 목적은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뉴욕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선제 타격 조치로 그동안 공공기관에만 적용하던 백신 의무화 명령을 민간 기업들로 전면 확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5세 이상 어린이들도 백신을 맞아야만 식당과 공연장, 체육관에 입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사기업들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을 사무실이나 영업장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뉴욕시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오는 27일까지 1회 접종 증명을 제시해야 하고 이후 45일 안에 2회차 접종을 해야 합니다. 뉴욕의 고강도 백신 마스크 정책은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 점차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오미크론 변이가 뉴욕 뉴저지주 코로나19 확진자의 약 13%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약사 머크의 코로나19 알약 치료제 몰루피라비르가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FDA는 자문위원회의 승인 권고에도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미 최대 바이오 전문지 바이오스페이스에 따르면 FDA는 관련 브리핑에서 몰루피라비르 사용의 이익이 위험을 능가한다고 볼 만한 임상 시나리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용 허가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물 실험을 모델로 한 3개월 임상 연구 결과 몰루피라비르가 배아 태아 발달 시기 연골과 비정상 뼈 형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쥐와 토끼의 태아는 뼈 형성이 지연되고 불완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대 연구진도 몰루피라비르를 분리된 햄스터 세포에 적용해 32일간 관찰한 결과 몰루피라비르가 DNA에 돌연 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 돌연 변이가 암을 유발하거나 발달 중인 태아나 정자 전고세포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선천적 기형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머크의 최고 의료 책임자는 해당 연구가 32일간 진행된 점을 지적하고 우리는 치료제를 5일간 사용해 바이러스를 빨리 박멸하는 것이 목표이지 장기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머크는 몰누피라비르를 증상 발현 시점부터 5일간 하루 2회 4알씩 총 40알을 먹는 용법으로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당초 기대보다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됩니다. 회사는 지난 10월 몰누피라비르가 위약 대비 입원을 50% 줄일 수 있다고 밝혔지만 최근 FDA 승인 단계에서는 입원 사망 예방 효과가 30%로 판명났습니다. 구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방침을 따르지 않는 직원을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애플도 모든 고객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내렸습니다. 어제 CNBC가 검토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구글은 오는 1월 18일까지 회사의 백신 접종 방침을 준수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30일간 유급 휴가를 준 이후 최대 6개월간의 무급 휴가를 시행한 뒤에 해고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문서에선 구글 직원들이 지난 3일까지 백신 접종 증명 서류를 제출하거나 의료적 또는 종교적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구글은 이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구글 대변인은 CNBC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백신 의무화 조치를 내놨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15만 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 상태를 내부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 경영자는 지난 7월 사무실로 복귀하는 사람들을 위해 백신 접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당시 내년 1월을 사무실 복귀로 목표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이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구글이 이렇게 강경책을 내놓으면서 백신 접종 요구에 반대하는 직원들과의 갈등은 거세질 전망입니다. 한편 애플 역시 어제 성명을 발표하고 모든 고객과 직원들에게 마스크 의무화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토네이도로 켄터키주 메이필드 양초 공장에서는 최소 8명의 직원이 사망했는데요. 당일 여러 차례의 대피 경보에도 불구하고 공장 측이 직원들의 대피를 막았다는 노동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11일 토네이도가 불어닥쳐 최소 8명이 사망한 켄터키주 메이필드 양초 공장에서는 사측이 해고를 운운하며 직원 대피를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엘리자 존슨 등 현장에 있던 노동자 5명은 어제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고 직전 여러 노동자가 사측에 집으로 피신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오히려 관리직 직원들은 근무하던 자리를 이탈하면 해고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진술을 종합하면 공장 밖에서 첫 번째 토네이도 경보가 울린 오후 5시 30분께 노동자들이 대피를 요청하기 시작했고 화장실이나 건물 안쪽 복도로 대피를 허락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피해가 없자 토네이도가 지나갔다고 판단한 관리직 직원들이 복귀를 명령했다는 겁니다. 메카엘라 에머리는 그때 관리직 직원들이 4명의 노동자를 세워두고 작업장 이탈 시 해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존슨은 사측이 부재자를 파악하기 위해 인원 점검까지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를 두고 사측의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노동자들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메이필드 컨슈머 프로덕츠의 밥 퍼거슨 대변인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직원들이 원하는 시간에 작업장을 떠나서 다음 날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고 관리직 직원들이 해고와 관련된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부인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토네이도로 인한 피해 보상금이 최대 5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보험업계의 자연재해 손실이 2017년 이후 연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재난 리스크 분석업체 캐런 클라크 앤 컴퍼니는 중서부와 남부를 관통한 6개의 토네이도로 인해 30억 달러의 보험 청구액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지난해 8월 초 중부를 강타한 폭풍 후 드레초 사태와 비교해 보험 손실액이 50억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텍사스 겨울 폭풍 및 한파와 허리케인 아이다의 피해 금액인 150억 달러, 400억 달러보다는 적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치는 이번 토네이도로 보험업계의 자연재해 손실이 2017년 이후 미국에서 연간 최대 규모로 몰릴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치는 보험사들이 내년 1월 가격갱신과 그 이후에 또 다른 기상이변으로 인한 손실 및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요금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토네이도는 지난 10일 밤부터 시작해 11일 오전까지 켄터키, 테네시와 중서부 일리노이, 미주리부터 남부 아칸스와 미시시피까지 6개 주에 걸쳐 30여 차례 보고됐습니다. 의회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안건을 극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상원에 이어 오늘 새벽 하원에서도 부채 한도 상향안이 통과되면서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사태는 면했습니다. 하원은 오늘 새벽 찬성 221, 반대 209로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상원이 부채 한도 상향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하원의 문턱도 넘은 겁니다. 부채 한도를 기존 28조 9천억 달러에서 31조 4천억 달러로 상향하는 이번 안건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의회가 이를 처리하면서 연방정부는 디폴트 위기를 사실상 넘기게 됐고 내년 중간선거 이후까지는 부채 한도와 관련한 이슈를 해소하게 됐습니다. 이날 하원의 투표는 제니 옐런 장관이 미국의 사상 첫 디폴트 사태를 설정한 데드라인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공화당 입장에서는 상대의 애를 태울 만큼 태운 데다 사실상 단독으로 채무 상한을 처리하는 상황으로 몰고 감으로써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재정 적자 문제로 민주당을 공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부채 한도 상향은 양당이 누적한 부채를 지불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며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미치 맥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만약 그들이 또 다른 과세를 하고 흥청망청 재정을 써버린다면 이 거대한 부채 증가는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 경찰을 이끌 첫 여성 수장이 나왔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당선인은 키첸 시웰 나소 카운티 경찰서장을 자기 뉴욕시 경찰국장에 임명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당선인은 어제 뉴욕 포스트와의 회견에서 키첸 시웰 나소 카운티 경찰서장을 차기 뉴욕시 경찰국장에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9세로 흑인인 시웰 신임 NYPD 국장은 뉴욕 경찰청에서 30년간 일하고 퇴임하는 더머슈이 국장의 후임이자 첫 여성 수장입니다. 애덤스 당선인은 시웰 신임 국장이 범죄와 맞서는 전사임이 검증된 사람으로 경험과 정서적 지능을 겸비했고 뉴욕 시민들이 바라는 안전과 마땅히 누려야 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임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시웰 신임 국장은 지난 11월 치러진 선거에서 승리한 애덤스 당선인과 함께 내년 1월 1일 임기를 시작합니다. 역시 경찰 출신인 애덤스 당선인은 자신이 뉴욕시장에 당선되면 반드시 흑인을 새 경찰국장에 임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퀸즈 출신인 시웰은 이로써 1980년대 벤자민 워드, 1990년대 리 브라운에 이어 흑인으로는 세 번째로 뉴욕 경찰의 수장이 됐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애덤스 신임 시장이 시웰 서장을 낙점한 데 대해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뉴욕 경찰은 몇 년 전 최저치로 떨어졌던 범죄율이 총기와 살인사건 등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노안의 대표적 증상은 가까운 곳을 보기가 힘들다는 건데요. 이럴 때 필요한 돋보기 대신 가까운 곳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안약이 FDA의 승인을 받아 내일부터 판매됩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내 노안 인구가 1억 2,800만 명에 달한다면서 뷰이티라는 이름의 안약이 지난 10월 FDA로부터 승인을 받고 내일부터 시판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안약은 노안이 온 사람들이 가까운 곳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로체스터 대학교 시각과학센터 안과의사 스캇 맥레이 박사는 돋보기가 거추장스러운 모든 사람에게 약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는 45세 이상 성인의 90%가 노안으로 인해 가까운 거리를 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까운 곳을 보려면 눈 수정체의 두께가 변해야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탄력성이 줄어 두께가 변하는 폭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알러간사의 뷰티 안약의 임상시험을 이끈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마운트 플레젠트 웨어링 시각연구소의 안과의사 겸 의학 책임자 조지 웨어링 4세는 뷰티가 동공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가까운 거리 시각을 개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임상시험 참가자의 14.9%가 미약한 두통 증상을 보였고 위약을 투여한 사람은 7%였습니다. 약 5% 정도가 충혈, 시야 흐려짐, 안통, 시각장애, 가려움증, 눈물 과다 등의 부작용을 보였습니다. 또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보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야간 운전을 하거나 빛이 적은 곳에서 일하는 경우에 사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처방전이 필요하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한 달에 $80의 비용이 들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코넬대학교 조엘 말리나 대학 관계부총장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90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총장은 이들 중 대부분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모두 예방접종을 받은 학생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일부는 부스터샷도 접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학 측은 약 25,600명의 학생들이 있는 뉴욕 이타카 캠퍼스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학 측은 이번 학기 기말고사는 온라인으로 치러지고 운동 경기를 포함한 모든 캠퍼스 활동은 전면 취소되고 도서관도 폐쇄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공직윤리합동위원회는 어제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에게 비망록 미국의 위기, 코로나19 사태에서 배운 리더십 교훈의 수익금 $510만 30일 내로 반환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12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7월 쿠오모 전 주지사 측으로부터 비망록 집필 과정에 주정부 인력 또는 자원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이 책의 출판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쿠오모 전 주지사가 집필과 편집, 출판 과정에 주정부 인력과 자원을 동원했다는 주장이 나와 요양원 사망자 수 은폐 의혹과 성희롱 의혹 등과 맞물려 쿠오모 전 주지사에 대한 비난 여론을 키워왔습니다. 펠팍 부패 방지 협의회에 따르면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타운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평일 야간 비거주자 차량 거리주차 제한 규정의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 청원에 1,061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펠팍 정부는 지난 7월 통과된 조례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월요일에서 금요일 평일에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 대부분 로컬 도로에서 비거주자 차량에 대한 거리 주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패방지협의회는 타운홀에서 열릴 예정인 타운의회 원래회의에 참가해 1,000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서를 제출하고 새 주차 규정 폐지를 타운의회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주디 퍼시칠리 뉴저지주 보건국장은 집에서 간단하게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자가 진단키트를 무상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단키트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신청자의 집으로 무료 배송됩니다. 자가 진단키트는 10에서 15분 만에 검사를 마칠 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검사를 마친 자가 진단키트를 정해진 의료기관으로 발송하면 도착한 후 24에서 48시간 내 진단 결과가 검사자에게 통보됩니다. KCC 한인동포회관은 지난 10일 한 해 동안 KCC를 위해 응원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감사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뉴욕 지역 한인회 연합회 이 에스더 의장은 지난 14일 성금 $1,000와 겨울 외투, 손 세정제를 뉴욕 나눔의 집에 전달했습니다. 데이빗 김 워러앤앰프 트리 코퍼레이션 대표가 뉴저지 한인상록회에 후원금 $1,000를 기증했습니다. 문화복지 NGO 이노비가 연말 릴레이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첫 순서로 지난 11일 뉴저지 미랄 선교단을 찾아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을 선사했습니다.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 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 맨하튼 유대인 상공회의소 임원들과 상호 교류를 통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오전에 구름이 많지만 점차 개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화창하지만 밤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